사기죄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사기죄의 경우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일 때는 형법이 적용되고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가법이 적용되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특가법이 적용되면서 공소시효는 1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기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내가 돈을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나는 이를 믿고 상대방에게 재산 처분 행위를 했을 때, 즉 돈을 빌려줬을 때 성립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갈 때 나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속였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갈 때는 속이는 부분이 없었으나 돈을 빌려간 후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나에게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나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부분은 개별 사건마다 다르니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 이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만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형사 과정 중에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스스로 주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강제로 받아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내가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이후에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 내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형사 고소만 하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서 내 돈을 자동으로 돌려주거나 수사기관에서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기범들은 한두 번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놓고 준비해 놓으면 좋은지 조언받으면 좋고,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 해도 그 즉시 상담을 받아 어떤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조언받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기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